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중국의 공격에 의해서 대만이 위기 상황에 빠질 경우에 미국과 일본이 합동으로 군사작전을 펼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23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에 대한 통일 작업을 강행할 경우를 가정해서 여기에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어떻게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초안을 마련했고, 내년 초에 미국에서 개최되는 외교 국방 2+2 회의, 그러니까 이걸 안전보장협의위원회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확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당국은 올해 4월 초에 열렸던 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하고의 정상회담에서 공동 성명에서 이런 발언이 있었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명기한 것을 계기로 대만 유사시에 대비한 공동 작전 계획을 만들기로 이런 협의를 하고 그동안에 이렇게 진행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도통신은 그러면서 이 작전 계획 초안은 대만 유사의 긴박도가 높아지는 초기 단계에서 미 해병대가 일본 자위대 지원을 받아서 대만에 인접한 오키나와 현과 가고시마 현 사이의 섬 지역에 임시 공격용 군사 거점을 설치해서 부대를 전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교도통신이 이어서 이런 계획은 아시아를 관할하는 미국 인도태평양군이 미 해병대의 새 운용 지침인 원정 전방기지 작전, 이걸 EABO라 그러는데요. 이 원정 전방기지 작전을 토대로 해가지고 일본 자위에다 제안한 것을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 양국은 초안 검증 작업에 착수해서 이달 들어서 도호쿠 지방하고 홋카이도에서 부대의 소규모 분산 전개 핵심인 이 원정 전방기지 작전을 바탕으로 첫 공동훈련도 실시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교도통신이 파악한 바로는 미군이 대만 유사시에 부대를 전개해서 군사 거점화할 가능성이 있는 섬은 대만에서 가까운 난세이 제도를 이루는 한 200여 곳의 무인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식수를 지급할 수 있는 40여 곳의 유인도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섬 가운데는 육상 자위대가 미사일 부대를 배치해 놓은 가고시마 현에 아마미 오시마하고 오키나와 현 미야코지마 외에도 앞으로 배치가 예정된 이시가키지마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교도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 군사당국은 미군은 함정을 타격할 수 있는 해병대의 고기동 로켓포 시스템인 하이마스를 거점 지역에 배치를 하고, 자위대는 수송, 탄약 제공, 연료 보급 같은 후방 지원을 맡도록 한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분석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안상으로는 미 해병대는 유사시에 중국의 반격을 피하기 위해서 임시 거점으로 삼고 있는 섬을 바꾸면서 공격 작전을 계속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는 것이 이 교도통신의 보도 내용입니다. 교도통신에 이어서 미군이 대만 유사시에 대비를 해가지고 새 거점을 일본 국내에 두려면 일본 정부가 토지 사용과 국민 보호 등에 대한 법률을 정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난세이 제도를 사실상 중국의 공격 대상으로 만드는 공동 작전 계획을 구체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일본 당국이 이렇게 미국과 협의해 가지고 대만 유사시 군사 전략을 수립하게 된 것은 한마디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서 병합하는 것 자체가 일본의 안전을 해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교도통신의 보도 내용입니다. 특히 일본은 그동안에 센카쿠 열도, 이건 중국명으로는 나오이다오라 그럽니다만 이 센카쿠 열도 문제로 중국과 충돌을 계속해 왔는데 대만이 중국에 의해서 복속당하게 되면 그 다음 수순은 곧바로 센카쿠 열도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 오키나와의 서남쪽 약 410km, 중국 대륙의 동쪽 약 330km, 그리고 대만의 북동쪽 약 170km에 떨어진 동중국 해상에 위치한 8개 무인도를 지칭하는 거죠. 이렇게 이 센카쿠 열도를 두고 중국과 일본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이미 대만 수호 의지를 공공연하게 밝혀왔습니다.
특히 일본의 대만 수호 논란에 아베 전 총리까지 끼어들면서 중국은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12월 2일 니혼게제 신문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는 중국을 전 세계가 우려한다 그러면서 대만의 유사시, 그러니까 전쟁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게 바로 미국과 일본의 유사하고 똑같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아베 전 총리는 1일에도 대만 국책연구원이 주최한 화상강연에서 대만의 유사는 곧 일본의 유사라 그러면서 대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미국과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이어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행동을 경제적 자살로 가는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침범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기시다 정권에 들이온 아베의 막후 영향력 때문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기시다 내각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 실현본부의 최고 고문으로 선임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도 아베 전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극한적인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부장조리는 차관보급인데요. 이 부장조리는 1일 아베 전 총리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밤늦게 나루미 히데오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베 전 총리의 발언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극단적 오류를 범하고 있고 중국의 내정을 거칠게 간섭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화춘잉 부장조리는 잘못된 길을 더 가서는 안 되고 불장난을 하다가는 자신을 태울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베 전 총리는 지난 13일 위성방송 BSN 이테레 프로그램 심층 뉴스에 출연해가지고 중국이 대만에 대한 이 군사 압력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일본 열도의 가장 남서쪽에 있는 요나구니지마하고 이 대만이 1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서 여기서의 유사는 안전보장 관련법에 따른 중요 영향 사태가 되는 것은 틀림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베 전 총리가 말한 이 중요 영향 사태라는 것이 뭐냐면 이걸 언급한 게 이제 이런 겁니다. 2차 아베 정권 때인 2016년 발효된 안전보장 관련법이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 자위대는 대만 방어를 위해서 반격하는 미군의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한 발 더 나아가지고 미군 함정이 공격을 받으면 집단 자위권의 행사도 가능한 존립 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안전보장 관련법이 규정된 집단 자위권은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14일 타이베이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1년 미국, 일본, 대만 3자 인도태평양 안보대화에서도 화상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처럼 거대한 경제체제의 무모한 군사적 행동은 자살 행위와 다를 없기 때문에 이 일본은 중국의 영토 확장을 자제하고 이웃 나라를 괴롭히지 말 걸 촉구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이렇게 잇따른 대만 관련 발언은 사실상 일본 정부가 하고 싶은 말을 아베 전 총리가 대신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전 총리가 대만에 대한 강력한 수호제를 밝히는 것은 곧 일본 정부가 미국과 손을 잡고 실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일본이 대만을 두고 중국과 나를 세우는 와중에 기시다 내각은 차제 적기지 공격 보유 같은 안보 전략에 대한 논의를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 전략, 방위계획 대강,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 이른바 3대 안보 전략 문서의 개정을 적극 검토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탄도미사일을 상대국 영역에서 저지하는 적기지 공격 보유, 그리고 전략물자 공급망 강화를 비롯한 이 경제 안보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3대 안보 전략 문서 개정을 위한 제안은 내년 5월 정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원거리 정밀 타격 수단 등의 보유를 의미하는 건데 이건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던 일본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 그러니까 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한다. 이 원칙에 전면 배치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시다 내각은 차제에 아예 헌법 개정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21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헌법 개정 실현본부 첫 회의에 참석해서 국회 논의와 국민의 이해가 개헌의 두 바퀴다 그러면서 당이 총력을 결집해서 결과를 내도록 부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시다 내각이 이렇게 헌법 개정에 강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이유는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호헌보다는 개헌을 원하는 여론이 더 높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헌까지는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개헌을 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의원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각각 개헌안을 발의하고 이후에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개헌을 추진한 이유는 이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3일에서 5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62%입니다. 지난 11월 조사 때보다 6%포인트 더 올랐습니다. 이런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개헌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이 아베 전 총리가 대만 수호 필요성을 말하면서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하는 것도 일본의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대국민 선전전을 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개헌 추진에 대해서 미국도 용인하는 분위기라고 자유아시아 방송, 그러니까 RFA가 20일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이 개헌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바로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인데 이 대중국 방어 전략을 적극 추진하는 미국 입장에서 동의를 해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주한 미군 사령관을 지냈던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전후회장도 이 일본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일본이 북한이나 중국 같은 적들의 공격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브루스 베네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자유아시아 방송은 전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앵킷 판다 카네기 평화재단 선임 연구원은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중요한 정보와 정찰 지원을 받고 있지만 목표를 타격하는 능력이 없어서 킬체인 체계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킬체인을 완성하게 된다라고 짚었습니다. 킬체인은 적성국과의 미사일을 발사 전에 제거한다는 개념을 말하는 거죠. 사실 일본의 방위력 강화는 이미 바이든 미 대통령이 스가 전 총리하고의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회담 후에 공동성명에 일본은 동맹 및 지역의 안전보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러니까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할 것을 결의했다라고 명시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방위력 강화는 대중국 그리고 대북한 전선 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과 일본의 대만 수호를 위한 작전 계획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거론되는 것이고 미국과 일본 양측이 이미 방향을 잡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본은 이런 미국의 의도에 부응하기 위해서 방위비 예산도 대폭 늘렸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일본 국무회의 가기를 통과한 35조 9,895억 엔, 그러니까 우리가 돈 한 376조 원의 추가 경정 예산에는 추경으로는 역대 최고인 7,738억 엔, 한 8조 원 정도의 방위비가 포함됐습니다. 기존 예산인 5조 3,422억 엔과 합치면 6조 1,160억 엔이 됩니다. 이게 우리 돈 한 63조 9천억 정도 되는데요. 처음으로 그렇게 되면 방위비가 6조 엔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그럼 GDP의 1%를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집권 자민당은 지난 10월 말에 중요한 선거에서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까지 올리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방위비를 대폭 늘리는 것은 주변 안보 환경의 악화를 이유로 듭니다. 중국의 군비 증가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방위비를 늘리는 데는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입니다. 미국은 대중국 전략에 일본이 더 큰 역할을 하기를 지속해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10월 초에
기시다 일본 총리하고 첫 전화회담을 할 때도 일본의 방위비 증액 방침에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방위비 증강의 핵심에 적기지 능력 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사거리 1000km 이상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개발해서 배치하기로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군사 대국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 위협 강화가 일본의 적기지 능력 보유를 추동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갈수록 동북아 정세는 일본이 다시 강력한 군사 대국으로 부상하는 국면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한미동맹의 약화가 또 다른 원인 제공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이 일본에 올인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얼어붙은 한일 관계가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한몫하고 있다 하는 평가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무엇이 진짜 국익인지 심각하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